저희 누나도 최근에 예쁜 조카를 낳고 나서 여러 가지 증상을 겪고 있어서 제가 직접 치료를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누나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증상 중에 제일 큰 게 튼살이거든요. 범위가 넓진 않고 한 이 정도 안에 몇 가지 가닥이 굵게 있어서 다행히 치료가 그렇게 어렵거나 까다로울 것 같진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인지가 전무해서 튼살이 정말 많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되게 스트레스도 크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아예 치료가 어려워지는 영역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튼살 관련해서 왜 생기는지, 어떤 상황일 때 생기는지, 원리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한다면은 어떤 경과를 밟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조직학적으로 왜 생기는지를 봐야 되는데, 살이 이렇게 있고 뭔가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게 다 금이 같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정확히는 어떤 장력 때문에 피부가 확 팽창을 하면서, 우리가 용수철 늘리면 쭉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아예 늘어나 버리면서 다시 안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도 어떤 장력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진피층의 콜라겐이 찢어지게 되고 금이 가게 되고 거기에 미세 손상이 됐는데, 그게 바로 튼살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늘어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늘 일상생활 중에서도 겪는 거잖아요. 근데 호르몬이라던가 신체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복구해주는 섬유아세포가 억제되게 되는 경우에는 콜라겐을 다시 메꿔주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정도 찢어져도 괜찮은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바로 튼살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팽창할 수가 있느냐, 대표적인 예로 사춘기 때 몸이 확 성장하잖아요. 사촌 조카들 보면은 1년 사이 설날에 만나면은 키가 막 10cm씩 막 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피부가 급격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튼살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 가장 흔한 예가 임신을 하는 경우죠. 태아가 이제 커지고 자궁도 커지고 배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복부나 허벅지가 많이 팽창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튼살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호르몬적으로 에스트로겐이라던가 코르티솔 등이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런 찢어진 부분에 메꾸는 섬유아세포가 많이 억제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튼살이 잘 생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몸이 확 살찌는 경우가 있잖아요.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많이 늘 수가 있는 건 사실이고,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었을 때, 아니면 우울증에 빠졌을 때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게 되면은 살이 확 늘면서 이런 튼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만 환자가 체중 관리를 잘 해서 빼고 났는데 몸은 이제 예쁘게 돌아왔지만 튼살이 남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테로이드를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인데요. 피부가 제대로 확 늘어나서 진피층이 찢어지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받게 되면은 이 스테로이드 자체가 섬유아세포를 좀 억제하는 성향을 갖게 되고, 그럴 경우에 찢어지거나 체중이 확 늘지도 않았는데 튼살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흉터와 비슷한 게, 흉터가 처음 생겼을 때는 붉은 흉터, 시간이 지났을 때는 섬유화되면서 하얀 흉터가 되는 것처럼 진피층이 찢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되는 거다 보니까 흉터와 역학적으로 좀 비슷하거든요. 튼살 또한 초기에는 붉은기를 띠게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얀색이 되면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흰색 튼살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봤을 때 안 예쁘니까 문제가 되죠. 다행히 그래도 배에 있다, 허벅지 안쪽에 있다, 아니면 엉덩이 바로 뒤에 있다 하는 경우에는 잘 가려져서 문제가 크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간혹 정말 튼살이 심한 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분명 스트레스를 받아 하겠다, 치료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튼살 같은 경우에는 생겼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흉터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붉은 튼살이 생겼다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하얀 튼살로 바뀌게 되고, 하얀 튼살로 바뀌고 나면은 이제 평생 같이 가게 되는 자국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붉은 튼살일 때는 딱 봤을 때 더 눈에 띄긴 하거든요. 붉은기를 띄고 있다 보니까. 하얀 튼살이 돼버리면 눈에 띄는 것 자체는 조금 덜해질 수는 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함께 가게 돼버리는 원치 않은 친구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붉은 튼살일 때 치료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우선 예방 같은 경우엔 급격하게 이제 살이 찌는 상태를 피해 주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과도하게 체중이 느는 거는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임신이라던가 이런 성장 자체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평소에 튼살 크림 같은 거를 미리미리 발라가지고 어느 정도 보습을 주고 예방을 해주는 것이 저는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생겼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내가 붉은 튼살이 만들어졌다 면은 거기서 이제 튼살 크림을 아무리 바른다 한들 그게 없어지진 않거든요.
있거든요. 더 커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치료를 할 수는 없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이걸 개선을 원하면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다 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언제 받아야 되느냐? 인지하자마자 받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흉터와 닮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섬유화가 되고 하얘지고, 그럼 치료가 더 어렵고 까다로워지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완치율도 떨어지게 때문에, 만약에 내가 치료를 원한다면 이 붉은기가 있다는 걸 인지했을 때가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붉은 튼살일 때는 흉터와 비슷하게 콜라겐 합성이 좀 떨어진 상태고 붉은기가 당장 있고 더 흉터로 진행하는 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 자체를 생성할 수 있는 콜라겐 부스터를 큐어젯이든 서브시전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튼살 아래 넣어주면서 회복을 좀 꾀하고 차오를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 흉터가 흰색 흉터로 넘어가기 전에 붉은기 자체를 좀 잡아주면서 흉터를 억제할 수 있는 V빔 레이저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붉은기가 아예 하얘졌다, 하얀 튼살이 되었다 했을 때는 좀 치료 방법이 달라진대요. 붉은기 때와 마찬가지로 패여있고 콜라겐을 더 만들어줘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서브시전이나 큐어젯 등으로 콜라겐 부스터를 넣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것만으로는 반응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새 집을 지으려면 거기에 있는 구축 헌집을 파괴해야 되는 것처럼 하얀색 흉터 섬유 하얀 튼살을 파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프락셀 레이저로 깎아서 어느 정도의 파괴를 유도하고 새살이 차오를 때 콜라겐 부스터를 넣어서 조금 채워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락셀 외에 바늘 고주파라던가 좀 더 회복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스킨 부스터라던가 엑소점이라던가 줄기세포 PRP 등의 주사도 도움은 당연히 되겠는데, 그냥 근본은 붉은 튼살은 채워주고 붉은기를 잡는다. 그래서 채워주는 거는 콜라겐 부스터 V빔, 하얀 튼살은 파괴를 하면서 채워준다. 파괴하는 거는 CO2 프락셀, 채워주는 거는 콜라겐 부스터.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받으면 얼마나 봐야 되고 예후는 어떻게 되는가? 흉터처럼 100% 완치는 어렵긴 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붉은 튼살이 많이 패여있진 않고 빨리 왔다 하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았을 때 99%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얀 튼살이 되어버려서 왔다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반응도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고, 예후가 아무리 좋아도 80% 90% 좋아지기 힘들고요. 정말 좋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그렇지만 드물고 그만큼 치료가 붉은 튼살보다 어렵다. 보통은 5회에서 10회 정도의 치료를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요. 치료 간격은 사람마다 좀 다르고 치료 추천 횟수도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가 평균이라는 것만 참고를 하시고 내원하셔서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을 양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색깔이라던가 결감, 패여있는 정도, 이 세 가지 때문에 눈에 띄는 건데, 세 가지가 다 어느 정도는 옆에 있는 살처럼 완화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횟수를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보통 흉터 치료도 많이들 여쭤보는 게 받고 나서의 일상생활과의 병행, 다운타임, 그리고 통증이거든요. 어쨌거나 배 쪽에, 허벅지 쪽에 잘 보이지 않는데 다행히 들어가다 보니까 얼굴처럼 사회생활을 하는데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다 보니까 다운타임 부분은 다행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일상생활도 치료 다음 날부터는 바로 가능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통증인데, 얼굴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온 신경이 집중된 부위다 보니까 똑같은 강도로 진행을 하더라도 그만큼 마취도 더 신경 써야 되고 통증도 더 오래 가고 힘들긴 하지만, 몸 같은 경우는 신경의 분포가 훨씬 더 옅거든요. 쉽게 말해서 훨씬 덜 아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취크림을 당연히 바르고 진행을 하는데 충분히 받을만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튼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 마치 여드름 흉터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가졌을 때 큰 문제는 안 돼도, 많이 가지고 심하게 가졌을 때는 정말 한 사람의 일상생활에 자존감 영향이나 컴플렉스를 많이 줄 정도로 그런 무시 못할 만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한 번만은 되진 않지만 골든타임을 잘 잡으면 그래도 개선도를 많이 볼 수 있고, 여러 번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이런 개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드름 흉터와는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라던가 경험이 필요한 부분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예후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흉터 치료라던가 튼살 치료의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이거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더 고민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상 하원장 강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